안녕하세요. 정유나의 캔들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 이야기를 들으시면 화려한 성공담부터 떠올리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시작은 그런 이야기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었고 처음부터 잘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실패에 훨씬 가까운 쪽이었죠. 코인 시장이 한창 뜨겁던 시기 주변에서 하나둘씩 코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고 소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에 저 역시 별다른 준비 없이 시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한 금액은 500만 원이었어요. 엄청난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는 쉽게 잃어도 되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트를 볼 줄도 몰랐고 시장 구조가 뭔지도 몰랐고 그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와 제 감정에만 의존해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쯤이면 바닥 아닐까? 이제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볼까? 아니야, 무서워, 팔자. 이런 기준 없는 생각들이 매번 제 매매의 출발점이었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계좌는 늘 제 기대와 반대로 움직였으며 손실을 보면 조급해졌고 어쩌다 수익이 나면 자신감이 과해졌습니다. 수익이 날수록 더 큰 금액을 넣었고 손실이 날수록 빨리 만회하려다 더 큰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도박이구나. 계좌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제 판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시점부터 저는 매매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에 기대는 매매가 아니라 왜 들어갔는지 설명할 수 있는 매매, 졌을 때도 이유를 알 수 있는 매매를 하기로요. 그러기 위해선 감각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했고 확신이 아니라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패턴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 자리에서 매수가 나오고 왜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던지는지 그 심리가 차트에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하나씩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공한 트레이더들의 매매를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반복되는 공통구조를 찾았고 그걸 제 성향에 맞게 정리해 하나의 매매 루틴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500만 원이 600만 원이 되었다가 다시 줄어들고 1000만 원을 넘겼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던 점은 분명했습니다. 무작정 들어가는 매매가 사라졌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됐다는 것. 그 이후 몇 년 동안 저는 빠른 수익보다 루틴을 지키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조급해지지 않고 확률이 맞는 자리만 기다리고 손실이 나도 원칙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수많은 작은 거래들이 결국 하나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시대는 10억이라는 숫자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어떤 코인으로 벌었어요? 레버리지는 몇 배 썼어요? 하지만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종목도 아니고 레버리지도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무조건 이기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설명 가능한 진입, 리스크가 정해진 구조, 그리고 반복 가능한 루틴만을 지킬 뿐입니다. 이 채널 정유나의 캔들노트는 제가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 루틴을 만드는데 실제로 도움이 됐던 기준들, 그리고 차트 안에 숨어있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중요한 신호들을 정리해서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연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식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도 차트를 느낌이 아니라 이유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매의 본질인 캔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트레이딩을 공부하다 보면 캔들 패턴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하지만 단순히 이 패턴이 나오면 상승, 이건 하락이야, 이렇게 외워서는 절대 실전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캔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니까요.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어디서 불안해하고 어디서 확신을 가지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언어죠.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캔들의 모양과 시장 구조를 함께 보는 저만의 매매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전에서 가장 승률이 높았던 3가지의 핵심 캔들 패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덜 겪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세 인걸핑 패턴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전 캔들은 완전히 집어삼키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락 중이던 흐름 속에서 작은 음봉을 더 큰 양봉이 완전히 감싸는 순간 그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매도세가 소진되고 매수세가 시장을 장악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구간을 실전에서 추세 전환의 초입으로 보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캔들 하나만 보고 진입하는 게 아니라 지지 구간과의 결합을 꼭 봐야 합니다. 가격이 지지선 근처에서 인걸핑 패턴이 완성되고
거기에 거래량이 이전 대비 늘었다는 게 눈에 확인이 된다면 매집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분할 진입을 시작하고 손절은 직접 저점 아래에 두면 리스크는 작고 성공 확률은 높게 매매를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몸통이 근소하게 감싼 미니 인걸핑의 경우 거래량이나 지지선 결합이 없다면 지켜보고 보류하시는 것이 좋고, 몸통이 아니라 꼬리만 감싼 경우나 패턴 직후 거래량이 미동, 그 후 다음 봉이 즉시 반납하게 되면 강세 인걸피 패턴이 아닐 경우가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꼬리가 낀 펜들 패턴, 흔히 망치형 또는 교수형이라고 불리는 형태입니다. 꼬리가 말해주는 매수 매도의 흔적이죠. 먼저 캔들의 아래 꼬리가 길다는 건 그 구간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는 뜻인데요. 즉 시장이 하락을 시도했지만 매수자들이 밀리지 않고 되받아쳤다는 신호죠. 예를 들어 하락 후 반등 구간에서 긴 아래 꼬리가 달린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 봉이 양봉으로 전환된다면 단기 저점 확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첫 양봉 마감 직후 진입, 이전 저점 이탈 시 손절로 잡고 다음 고점을 목표로 잡습니다. 망치형 직후 아까 말씀드린 강세 인걸핑까지 이어진다면 신뢰도가 아주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상승 추세의 끝에서 긴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교수형 패턴인데요. 매수세가 고점에서 밀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승 압박을 매도세가 흡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단기 하락 반전 시그널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망치형도 교수형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꼬리 길이가 몸통의 1.5배, 2배 이상이 되어야 인정이 되고, 꼬리 길이는 충분한데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미미하거나 다음 1, 2봉 내에 꼬리 방향으로 재침투하여 종가가 넘어가면 무효와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닝스타인 슈링킹 캔들입니다. 우선 모닝스타 패턴은 하락 중 큰 음봉이 나온 뒤 작은 도지형 캔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양봉이 첫 음봉의 절반 이상을 되돌릴 때 이 패턴이 완성됩니다. 이 패턴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매도, 중립, 매수로 넘어가는 전환다리 역할을 하는 패턴인데요. 특히 마지막 양봉이 강하게 마감되면 그건 매수세가 완전히 힘을 되찾았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닝스타 패턴을 지지 구간 또는 추세선 부근에서만 사용하는데요. 이 패턴이 그 자리에 나왔다면 추세 재시작의 가능성이 큽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세 번째 양봉이 첫 음봉의 몸통 절반 이상을 되돌려야 하며 거래량이 세 번째 양봉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여야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 모든 점을 충족한다면 세 번째 양봉 종가 마감하기도 1차 진입을 하고, 손절은 두 번째 캔들의 저가 아래나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첫 번째 음봉의 저가 아래에 둡니다. 목표는 1차 목표, 2차 목표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잡게 되는데, 첫 번째는 첫 음봉의 중간값, 즉 몸통 기준 50% 정도를 목표로 잡습니다. 모닝스타는 매도, 중립, 매수로 넘어가는 심리 전환의 패턴이기 때문에 매도세의 평균 체결가 부근인 첫 음봉의 중심부가 첫 번째 저항이 됩니다. 이 구간에 도달하면 일부를 청산하고 손절을 본절로 이동하면서 리스크 프리 상태로 전환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전 단기 고점을 목표로 잡는데요. 대부분의 반전 패턴은 직전 매도세의 고점까지의 되돌림을 시도합니다. 이 지점은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세가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나머지를 이익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마지막으로 슈링킹 캔들은 캔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패턴인데요. 이건 매수 또는 매도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즉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죠. 주요 지지 구간 근처에서 이 패턴의 작아지는 음봉들이 나타난다면 매도세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반등 준비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항 부근에서 작아지는 양봉들이 연속된다면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음을 경고하는 시그널이 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매매의 본질인 캔들, 특히 제가 실전에서 많이 참고하는 핵심 캔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핵심 캔들을 기준으로 매매에 적용을 하신다면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패턴이 명확히 완성된 자리에서만 진입하게 됩니다. 근거 기반의 확률 매매가 가능해지는 거죠. 결국 트레이딩의 핵심은 단순히 패턴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패턴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 수많은 손실을 거치며 이 원리를 몸으로 배웠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은 꾸준히 수익을 내는 루틴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아직 이 캔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이해를 했음에도 실전 차트에서 이런 구간들을 직접 찾아 바로 매매에 적용한다는 건 헷갈리고 힘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캔들을 보고 구간들을 찾고 이해하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매매법과 핵심 캔들에 맞춰 진입 목표가를 알려주는 지표를 준비해왔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동성, 오더블록, FBG를 기반으로 한 ICT 매매법과 오늘 알려드린 핵심 캔들 패턴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진입 타이밍과 손절 타이밍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지표를 참고해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이 지표에서 알려주는 진입 손절 타이밍을 보면서 왜 이 구간에서 진입 알림이 떴을까? 왜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라고 할까? 분석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소통방 입장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이 지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지표뿐만이 아니라 더 자세한 차트 분석, 매매법 교육자료, 매매타점 공유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신다면 더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물려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 그리고 차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도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댓글 속 링크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하신 게 있다면 신청해 주시고요.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수많은 손실을 겪었지만 결국은 원칙이 저를 다시 시장으로 이끌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내용 중 단 하나의 원칙이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그게 바로 꾸준한 수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거대한 결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근거로, 운이 아닌 확률로 이제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이 바뀌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도움이 될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